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을 해서 1시간 동안 환담을 하고 산책도 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12일 전에 서울 현충원에서 만났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만나서 같이 걷는 모습, 이 사진, 그 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시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그 사진을 보고 누나와 동생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활짝 웃는 모습이, 또 서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다,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대구를 방문을 했고, 어제 김건희 여사는 순천 전통시장도 방문을 했고 소록도 방문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죠. 유경수 여사가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이 소록도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또 지지율이 올랐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 동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이 지지율에서 인상적인 것은 수도권에서는 12%포인트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12%포인트, 두 자릿수가 났다.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서 지난 4일에서 5일 사이에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건 ARS가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7%였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것이고 부정평가는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곧 40%대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 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르고 있고 민주당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 경기에서는 34% 양당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7.7%에서 38%로 올랐고 민주당이 28.3%에서 26%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12%포인트, 두 자릿수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게 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차이가, 특히 수도권에서 이 지지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차분한 변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서울 정도로 변하고 있고, 여러 분야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이제 내각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 이제 당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박민식, 원희룡 모두 다 참가를 할 겁니다. 대통령실도 이제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수석들까지,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혁신 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메가 서울, 메가 부산, 메가 광주, 이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실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 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들이 김은혜를 비롯해서 자신의 원래 지역구로는 못 간다. 이제 험지로 가야 한다. 김은혜는 이미 각오를 한 걸로 보입니다. 또 내각에서도 원희룡, 한동훈, 박민식도 부산을 떠나서 이제 분당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은 이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걸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기입니다. 어떻게 좀 되겠지. 이 바람만 좀 피하고 보자라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정권 교체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소위 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이 이런 승부처에서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무서울 정도로 바뀌고 있고 주변에 모두 바뀌어야 한다. 꽃길을 걸을 생각은 말아라. 아예 이번 총선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대통령실, 수석들, 또 당 지도부,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해서 당의 실세로 이 활동을 해왔던 많은 의원들, 꽃길을 걸을 생각은 아예 접어라. 윤 대통령의 이 말을 염두에 두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조금 늦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보다 정당이 좀 더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도 많이 나와야 하고 또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조금 늦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치인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게 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빨리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개정. 선거법은 법에 1년 전에 다 고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 이 선거구 획정 이런 부분들은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든 야든. 지금 정개특위를 상시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양당 지도부가 이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방향도 서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준연동형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의석수는 많이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할당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법안이 언제 생겼느냐.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말이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당이 다른 군소정당들과 짬짬이를 해서 결탁을 해서 소위 공수처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을 날치게 해주는데 도와주고 이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안을 밀어붙여 준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선거법을 엉터리로 바꾸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추진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 세계에 정말 창피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선거가 치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국회의원이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양이원영 이 사람들이 모두 지금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이거 바꾸지 못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정당이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 받은 그 비율대로 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당 중심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 정의당이나 이 소수정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양당 중심제가 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양당 이 중심체제가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정확한 책임정치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이 양당 체제 이 방법을 바꾸기도 어렵고 바꾸는 것이 과연 그게 현명한 것이냐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도 논란거리입니다.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바꿔야 합니다. 안 되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정의당도 이제 이 위성정당을 겨냥을 해서 당 지도부를 바꾸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예 선거법이 안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또 위성정당을 준비 중입니다. 이준석, 조국 모두 위성정당을 준비 중입니다. 이 위성정당을 해서
지역구 의원은 배출을 못하더라도 몇 명은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계산들입니다. 민주당도 조국이 신당을 만드는 것에 뭐 이재명도 달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못마땅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뭐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선거법 개정 문제는 이게 뭐 소위 장사를 하는데 장사 룰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선거구 획정 부분에서 보듯이 뭐 체면 차리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굉장히 점잖던 사람들도 이건 참 몸싸움도 일어나고 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이 선거법. 이 선거법에서 뭐 좌고우면할 것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거대 정당의 유리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없애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원래대로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획득한 그 투표에 비례해서 이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정당은 완전히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위성정당은 없애야 합니다. 또 뭐 소수정당도 필요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 현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가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건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 목소리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소수정당이 이런 위성정당을 통한 비례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양당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을 해서 이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선거법을 바꾸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위 부정선거 부분입니다. 부정선거. 이 감사원의 감사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지금 선거관리 체계가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고 부정선거로부터 전혀 방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사전투표, 또 개표에서 이 수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 감사원의 결과를 놓고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관여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좀 한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만약에 조직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것이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 공작을 하는 부분들, 이 선거 투표, 투개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여지, 이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 선관위도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총장도 바뀌고 이제 선관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저렇게 또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 투표함 관리라든가 이 개표에서 철저하게 부정이 개입할 그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 이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뭐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거 빨리 바꿔야 합니다.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비례대표 이런 거 없애버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데 뭐 그럴 수 없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선거 관리에 있어서 투개표 관리에 있어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양당이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이달 안으로 빨리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